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만든 캐릭터에 다양한 애드온과 텍스처, 오브젝트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거의 모두 유료 소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소스를 구매할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무료 모델링 파일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소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료 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드온, 텍스처, 오브젝트들은 대체 어디서 구매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모든 애드온과 텍스처, 그리고 오브젝트를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마켓 사이트와 구매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해볼 마켓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의 상단에 있는 이 세 개의 링크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고요. 두 번째는 검로드, 세 번째는 블렌더 마켓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마켓을 이용을 해줄 겁니다. 마켓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또 구매한 파일들을 다운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아트스테이션은 아트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사이트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상단에 마켓플레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스를 판매하는 마켓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사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사인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검색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검색 바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기능이나 오브젝트, 텍스처 등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리고 가격 이렇게 필터를 설정해서 검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블렌더이기 때문에 블렌더로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와 익스텐디드만 봐주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라이센스고요.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 소스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블렌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가격대 그리고 선택한 라이센스의 소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소스가 있으면요.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구매하면 어떤 파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라이센스별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시고 Add to Cart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은 꼭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roceed to Cart를 눌러서 구매를 해줄게요. 이렇게 카트에 담기게 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Go to Checkout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성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소. 요거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등 이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Place Order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에 있는 Add a PayPal Account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끝내시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구매한 내역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View in Library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내 라이브러리로 오게 됩니다. 내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내가 구매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파일들을 다운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트스테이션에서 구매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검로드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검로드입니다. 검로드 역시 로그인으로 시작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없다면 여기 Looking to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내 라이브러리, 아까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데요. 내가 구매한 내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디스커버를 들어가시면 판매하고 있는 이 소스들을 보여줍니다. 검로드는 여기 상단 검색바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고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해서 그 검색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애드온, 텍스처, 오브젝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검색 기능은 알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검로드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모델링을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격이 있는데요. 1달러라고 되어 있죠? 1달러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가격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팁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요 가격보다는 낮게 쓰시면 안 되고 요것보다 높거나 이제 같은 가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적어주신 후에 Add to Cart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카트에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크아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페이팔 눌러주시면 페이팔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결제 정보를 다 적어주셨으면요. 위쪽에 디스코드에 아무 이름이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결제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뷰 콘텐츠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매한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매하고 나서 또 다운을 받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내가 구매한 목록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다시 다운받고 싶은 컨텐츠는 이렇게 뷰 컨텐츠를 눌러주시고 다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다운로드 올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만약에 파일이 많다 싶을 때는 전부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검로드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블렌더 마켓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 마켓 역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는 사인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해줄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해주셨으면 검색하는 방법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검색바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으로 콘텐츠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 범위를 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4점 이상, 3점 이상, 2점 이상, 1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블렌더 마켓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블렌더 마켓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소스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에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달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소스의 가격인데요. 여기서 펄처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뷰 카트를 눌러서 카트로 가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담았던 이 소스가 있죠? 이 소스를 구매하고 싶다면 Continue to Checkout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나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아웃을 눌러서 결제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결제 완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구매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렌더 마켓에서도 역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오더를 눌러주시면 내가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다운을 받고 싶다면 Go to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마켓들과 구매하는 방법, 또 구매한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과 제가 사용하는 아이 애드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캐릭터 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저는 전부 애드온을 이용해서 눈을 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애드온만 있으면 손쉽게 퀄리티 높은 캐릭터의 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애드온만 사용해서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디자이너와 오토아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두 애드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이 디자이너부터 봐줄게요. 아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첨부한 파일을 링크해서 원하는 마켓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 검로드, 블렌더 마켓에 모두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매를 해주신 후에 파일을 다운받고 블렌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블렌더로 들어와 주셔서요. 상단에 있는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시즈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드온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인스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해서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던 zip 파일을 열어줍니다. 인스톨 애드온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 디자이너라고 뜹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애드온 설치는 끝입니다. 다른 애드온도 마찬가지로 zip 파일의 압축을 풀지 마시고 그대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을 눌러서요. 이렇게 메뉴에 보시면 아이 디자이너라고 생긴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오브젝트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정면을 보고요. 그러면 이 애드온을 직접 만져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임포트 I를 눌러주시면 눈이 이렇게 블렌더 내에 삽입이 됩니다. 옆에 이렇게 정보가 뜨고요. 여기에는 눈 두 개와 하이라이트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눈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눈의 위치를 바꿔주는 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움직이면 눈의 움직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져보면서 이 애드온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줄게요. 그리고 머테리얼 프리뷰로 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 눈이 삽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캐릭터의 눈을 취향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바꾸는 방법은 여기 우측에 있는 메뉴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만져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아이리스 사이즈부터 볼게요. 이 아이리스 사이즈는 홍채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수록 홍채가 커지고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홍채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원하는 눈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퍼필 사이즈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동공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크기가 커지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작아집니다. 다음은 코니어 벌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돌출을 말합니다. 우측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 수치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수치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됩니다. 수치를 올리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되고요. 정면에서도 한번 봐줄게요. 자, 다음은 퍼필 네로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동공을 눌러줘서 마치 고양이 눈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렌더링 뷰에서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이 하이라이트를 설정해주는 창입니다. 자, 라이트 스케일은 이 조명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조명이 커질수록 하이라이트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리고 좀 더 연해집니다. 이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는 조명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업다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업다운 해주는 거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인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가까워지면 당연히 밝아지고 사이즈가 커지겠죠. 멀어지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어두워집니다. 자, 여기는 눈동자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아이리스 컬러는 이 눈동자의 색깔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 홍채의 색깔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잠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아이리스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채의 밝기를 높여줍니다. 홍채에 빛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밝아지고 낮아질수록 없어집니다. 이 아이리스 디테일 사이즈는요. 자세히 보시면 방사형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의 디테일을 올려주는 겁니다. 사이즈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치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촘촘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수치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다음은 디테일 인센시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홍채 디테일의 세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치를 낮추게 되면 희미해지죠. 수치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이 됩니다. 중간 정도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프 어마운트는요. 범프 맵의 세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범프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눈이 이 형태대로 파여 있습니다. 이 수치를 올려주시면 이 파인 게 더 강하게 보이게 됩니다. 수치를 낮춰주시면 패인 게 거의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은 페이크 섀도우 어마운트인데요. 이 캐릭터 눈에는 페이크 섀도우가 있습니다. 페이크 섀도우란 건 이제 임의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눈에 만화적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치를 올리면요. 이 위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페이크 그림자의 세기를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페이크 섀도우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크 섀도우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우리가 캐릭터 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반쯤 덮이는 표현을 해줬는데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필 펄아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외곽 선명도를 정해줍니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끝이 날카롭고 선명해지고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머테리얼 프리뷰로 봐줄게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이너림 컬러는요. 이 동공 바깥에 있는 색상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홍채 색깔과 어울리는 색깔을 사용해 주시면 예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너림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 아우터림 다크니스는
이 밖에 있는 눈동자 바깥 세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겉에가 이렇게 강하게 잡히게 되죠. 수치를 낮춰주면 이렇게 연하게 됩니다. 아우터림 폴아웃은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부드러워지고요.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끝이 선명해집니다. 눈동자 바깥 색상의 선명도를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이 흰자위 부분을 설정해주는 곳인데요. 이 스크렐러 컬러는 이 흰자위 색깔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세 개는 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아래에는요, 블러드 컬러인데요. 우측을 살짝 볼게요. 그러면 이 뒤쪽에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색상을 결정을 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블러드 어마운트는 이 세기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블러드 폴아웃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의 선명도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날카롭고 선명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요. 페이크 스페큘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요 가운데 말 그대로 페이크로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페이크 하이라이트 쉐이프가 있는데요. 총 5가지의 쉐이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0번인데요. 요 원형입니다. 두 번째는 요런 사각형이고요. 세 번째는 요 창문 모양입니다. 네 번째는 요런 물방울 형태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요런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면요. 아래에 있는 3가지 설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줄 겁니다. 페이크 하이라이트 사이즈는 이렇게 말 그대로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요거는 렌더링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하이라이트 오퍼시티는 이렇게 페이크 하이라이트의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크 하이라이트 로테이션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머테리얼 프리뷰로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본 같은 거라고 했었죠. 이게 움직이면 이 시선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렇게 포즈 모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을 잡고요. 회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눈의 시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아이 디자이너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캐릭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커브를 이용해서 헤어를 만들 때 사용했던 캐릭터를 불러와 줄게요. 아니면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불러와서 이 눈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신 후에 여기 정보창에서 아이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 아이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이렇게 들어오죠? 기존의 캐릭터 눈은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잡고요. 이 친구만 움직여도 이 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핸들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캐릭터 눈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테리얼 프리뷰로 한번 봐줄게요. 이 핸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선을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시고요. 옆을 보고 전체 선택해 주신 뒤 살짝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렌더링 뷰로 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드온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 눈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를 다 만들고 나서 눈을 끼워주는 일은 흔치 않고요. 웬만해서는 스culpting 단계에서 눈을 만들어 주신 후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디자이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토 아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블렌더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오토 아이 역시 구매를 해주신 후 파일을 다운받아 줄게요. 오토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검로드와 블렌더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곳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여러 가지 파일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애드온이라고 써져 있는 이 zip 파일을 블렌더 내에 인스톨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렌더로 다시 돌아가 주겠습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시즈, 애드온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오토아이, 애드온이라고 적혀 있는 이 zip 파일을 설치를 해줄게요. 인스톨 애드온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오토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체크를 할 수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애드온 설치는 끝입니다. 이 창은 닫아줄게요. 자, 여기서 Shift A를 누르시고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오토아이라고 생겨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대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 눈이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머테리얼 프리뷰로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편집하기가 힘들죠? 좀 더 편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모양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스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리플렉션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눈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쉐이프 키라고 뜹니다. 여기서 이 쉐이프 키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눈을 우리 취향대로 바꿔줄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리스 비거는 홍채 크기를 키워줍니다. 여기서 수치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수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로 드래그를 하면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홍채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 스몰러는 반대로 이렇게 홍채 크기를 줄여줍니다. 아래에 있는 이 아이리스 커버부터는요, 홍채에 커브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홍채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좀 더 안쪽으로 커브가 되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수치를 낮추시면 조금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퍼필 비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반대로 퍼필 스몰러는 작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코니어 커버처는 우리가 아까 아이 디자이너에서 봐준 이 눈동자 돌출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치가 낮아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수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캣 아이즈 하이트라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동공을 옆으로 눌러줘서 마치 고양이 눈처럼 만들어줍니다. 이 캣 아이즈 위스는요,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늘려줘서 또 초식동물 같은 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눈을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머테리얼을 손봐 줄게요. 여기에서 타임랩스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옆에 창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창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설정된 머테리얼이 여기 뜹니다. 이것만 잘 수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눈의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컬러가 어디 색깔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파이버 1. 요거는 요 안쪽에 있는 방사형 선의 컬러를 말합니다.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잘 보이도록 밝은 색상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파이버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은 부분 있죠? 그곳의 색깔을 말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방사형 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렛인데요. 요거는 요 바깥쪽에 보라색의 형태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홍채 색깔을 변경을 해줍니다. 요 퓨피어러리는 동공 바깥쪽의 색상을 말하는 겁니다. 연하게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 다크링은 요 눈동자 바깥쪽 색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동자 바깥에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동자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래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버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입니다. 이 방사형 선에 디테일을 조정을 해줍니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섬세해지고요. 수치가 낮아질수록 좀 더 뭉툭해집니다. 표현이 단순하게 변합니다. 파이버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이버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왜곡입니다. 자, 스케일 값을 조금 줄여볼게요.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토션 값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요동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디스토션 스케일은 이렇게 이 왜곡된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은 파이버 컨트라스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비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아지죠? 반대로 수치가 내려가게 되면 그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다음은 컬러렛 오퍼시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 감싸고 있는 이 홍채의 색깔 있죠? 지금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홍채의 불투명도입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이렇게 투명해지고요. 이 수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투명해집니다. 이 컬러렛 스케일은 이 홍채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테이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 컬러의 컨트랙트는 외곽선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을수록 외곽선이 날카로워지는 게 보이시죠? 수치가 낮아질수록 끝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의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를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쉐이프 디테일은 이 쉐이프, 말 그대로 이 형태의 이 개수를 늘려주고 줄여줍니다. 다음은 컬러의 디테일인데요. 이 홍채의 디테일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디테일 스케일은 홍채 안에 있는 이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치를 낮추면 표현이 뭉툭해지고요. 수치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컬러의 컨트라스트인데요. 요거는 대비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홍채의 전체 색상에 대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낮춰주시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파이버 컨트라스트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립투스 오퍼시티입니다. 요거는 홍채 주변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요 주변에 이런 구멍 뚫린 디테일 같은 걸 이렇게 없애주고 만들어줍니다. 요 크립투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을 주고요. 이렇게 원형이 있는 곳에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디테일을 줍니다. 수치가 낮으면 이렇게 커지고요. 로테이션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 쉐이프는 이 외곽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가 낮아질수록 네모나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는 느낌을 줍니다. 스무스리스는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홍채 외곽 주변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 랜덤니스는 홍채 주변 외곽 형태를 랜덤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수치에 따라 위치가 바뀌죠. 이 시드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따라 홍채 주변 외곽 형태 위치를 다르게 배치합니다. 랜덤니스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시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푸페러리 오퍼시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동공 주변 색상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불투명해지고요. 수치가 낮을수록 투명해집니다. 자, 다음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왜곡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0이면은 전혀 왜곡이 없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수치가 1이 되면은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디스토션 스케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곡된 형태의 디테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이렇게 작아지면서 좀 더 섬세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다크링 오퍼시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색상의 불투명도를 정해줍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이렇게 투명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집니다. 스케일은 이렇게 역시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크링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다크링 디스토션을 먼저 주고 나서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겠습니다. 이 디스토션은 왜곡이죠. 이렇게 다크링 부분을 이렇게 왜곡을 줍니다. 눈동자 바깥 부분에 이렇게 왜곡을 줘요. 그리고 디스토션 스케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왜곡의 디테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 다크링 로테이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부분을 왜곡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토션 스케일은 이렇게 왜곡된 곳에 디테일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 디자이너에서도 했었죠. 페이크 섀도우인데요. 페이크 섀도우의 오퍼시티,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 페이크 섀도우가 존재합니다. 1로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0으로 갈수록 투명해집니다. 포지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정해줍니다. 얼만큼 내려올지를 결정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퓨필 하드니스는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이 동공 외곽이
아주 강하게 잡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공 외곽의 선명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으로 갈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1로 갈수록 외곽이 선명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있는 디스토션을 해준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곡이죠. 이렇게 동공에도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왜곡에 디테일을 주는 것도 역시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동공을 이 로테이트로 회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서브 서페이스 값은 보지 않아도 되고요. 요 스페큘러 틴트부터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테리얼을 줄 때 스페큘러 틴트를 자주 줬었죠. 빛이 반사가 됐을 때 여기 지정된 베이스 컬러로 반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색깔과 유사한 반사를 해줄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반사를 해줄 겁니다. 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밸류는 명도죠. 범프 스트렝스는 범프맵 색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요 적용된 범프맵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낮을수록 이렇게 없어지고요. 마지막은 이미전 팩터라고 하는데요. 요 이미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아이 디자이너에서 줬던 아이리스 글로우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에 빛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래는 요 색이고요. 자, 이렇게 눈동자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에는 요 흰자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옆을 살짝 당겨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요 머테리얼을 확인해 줄게요. 여기 있는 오토아이즈 코니어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머테리얼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 흰자위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스크레일러 프론트는 요 흰자위의 전체적인 색깔을 말해줍니다. 요 백은 요 뒤쪽에 있는 빨간 부분을 말합니다. 요 베인즈는 요 핏줄 색깔을 말합니다. 요 스크릴러 컬러 소프트니스는요, 흰자위 붉은 색깔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요 외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 강하게 잡아주고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입니다. 어디까지 요 빨간 부분이 나오는지 설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임퍼펙션 오퍼시티는요, 요 스크래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치를 높이게 되면 요 스크래치가 많아지게 됩니다. 낮게 하면은 이렇게 매끈해지죠. 눈에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스케일은 요 디테일을 살려주는 겁니다. 요 러프너스 값은 이 흰자위 러프너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이렇게 매트해지고 수치가 낮을수록 이렇게 매끈해지죠. 다음은 베인즈 오퍼시티인데요. 요거는 핏줄의 불투명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수치가 클수록 점점 디테일해지고요. 수치가 작을수록 디테일이 줄어듭니다.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바꿔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큰 핏줄이 있고 이렇게 작은 서브 핏줄들이 있습니다. 이 서브 핏줄들의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이렇게 투명해지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디스토션은 왜곡입니다. 왜곡은 이렇게 수치가 낮을수록 왜곡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고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모습이죠. 아래 디스토션 스케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테일을 주는 겁니다. 왜곡한 부분에 디테일을 줘요. 다음은 시드인데요. 이것도 수치에 따라 핏줄 위치를 다르게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니어 러프너스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요 눈동자의 러프너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이 되면 반사가 전혀 되지 않죠? 0이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어 안에 있는 눈동자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눈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코니어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반사 값인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반사가 덜 되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반사가 잘 됩니다. 요 IOR은 설정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은 코니어 마스크 하드니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 외곽의 선명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선명해지고요. 수치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다음은 마스크 포지션입니다. 이 눈동자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건 건들지 마시고 이 쉐이프 키에서 눈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페이크 섀도우인데요. 페이크 섀도우 오퍼시티는 이렇게 이번에 눈동자 안이 아닌 요 흰자 위에서 페이크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포지션 X와 포지션 Y는 말 그대로 이렇게 X축 포지션을 수정을 해주는 거고요. Y축 포지션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로테이트는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거고요. 스케일 X와 Y는 이렇게 스케일을 X축으로 줄여주고 늘려주고 Y축으로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는 겁니다. 요 서브 서페이스 값은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프 스트렝스. 요 같은 경우에는 범프 맵 세기이죠. 이렇게 핏줄과 요 디테일에 범프 맵이 강해지는 겁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강해지고요. 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오토 아이도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에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기본 캐릭터 파일을 열어서 오토 아이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캐릭터 파일을 열어주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눈은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Shift A를 눌러서 오토 아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토 아이가 생성이 되었죠? 요거를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쪽 눈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이렇게 요 캐릭터 눈에 맞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눈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줍니다. 기준은 요 캐릭터 오브젝트로 잡아줄게요. 요 안에 있는 눈동자도 잡아주시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캐릭터를 기본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렌더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캐릭터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줄게요. 선택을 해서 여기 쉐이프 키로 가줍니다. 눈의 크기를 살짝 키워줄게요. 캐릭터의 눈이 좀 더 안쪽을 볼 수 있도록 이 캐릭터의 눈을
이 눈을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Z축으로 살짝 안쪽으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랜덤 뷰로 봐줄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의 오토아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헤어 툴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의 헤어를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드온인 헤어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툴 같은 경우에는 검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용도에 맞게 잘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블렌더로 돌아가서 애드온 설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헤어툴 2.25를 애드온으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에서 프레퍼런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애드온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헤어툴 2.25를 설치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헤어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을 누르면요. 우측 메뉴에 헤어툴이라고 뜹니다. 이제 헤어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Shift A를 눌러서 플레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플레인으로 우선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준다고 생각해 줄게요. 위로 올려주고요.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의 형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부분을 잡아줄 겁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엣지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샤프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마크 샤프라고 뜹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가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에디트 모드를 나가셔서요. 헤어 툴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컵스 프롬 그리드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컵스 프롬 그리드 서페이스 메뉴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제너레이트 리본스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머테리얼 프리뷰로 봐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쉬에 실제 머리카락 같은 텍스처를 줘서 이렇게 실제 머리카락인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 애드온입니다. 굉장히 쉽고 강력한 애드온이죠. 여기서 몇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메뉴가 있을 때는 여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뉴가 없어지게 되면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설정을 다 해주신 후에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장 위에 있는 스트랜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의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뭉탱이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수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포인트 퍼 스트랜드는요. 이 머리카락의 커브가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버텍스의 개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수치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일자가 되고요. 이렇게 늘리시면 점점 부드러워지죠. 이 머리카락의 버텍스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래에 있는 클럼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 옆에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이는 위치를 랜덤으로 결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랜덤아이즈 스페이싱은요. 이렇게 머리카락의 위치를 랜덤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랜덤아이즈 랭스는요. 머리카락 길이를 랜덤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시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치에 따라 랜덤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스트랜드 위스는요. 머리카락의 두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에디트 모드를 눌러서 머리카락을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커브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G키를 눌러서 움직여주시면 머리카락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커브와 마찬가지로 Ctrl T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Alt S를 누르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아래를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례 편집 모드로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요. 이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머리카락이 됩니다. 렌더링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시고요. 조명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선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쪽으로 빛이 갈 수 있도록 꺾어줄게요. 그리고 렌더링 뷰로 한번 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실제 머리카락 같은 캐릭터 머리카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쉐이딩 창으로 가서 머테리얼을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쉐이딩 창으로 가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Tap to Edit Hair Para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노드를 선택을 해주신 후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겨진 노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 헤어 컬러에서 컬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컬러를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스펙 컬러에서는 이 헤어가 반사될 때 색상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반사가 된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를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설정한 캐릭터 헤어 색상과 어울리는 색깔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펙 러프너스는 이 헤어의 러프너스 값이고요. 이 메탈릭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헤어 컬러를 결정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헤어와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속성은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 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애드온을 몇 가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캐릭터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오브젝트와 텍스처, 그리고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무료 모델링 파일 몇 가지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